오늘은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는 3세를 볼 건데, 이제 조세, 공납, 여기 있었죠. 우리가 조선 전기에 전세는 뭘 냈어요? 공법을 했죠. 세종대왕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해갖고 전제상정소를 설치해서 국민투표를 받아가지고 뭐 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는 인조의 영정법. 그래서 아니 연분구등법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맞잖아요. 맨날 지역별로 다르고. 그래, 최저 세율로 해라. 됐지? 1개월당 사도로 해라. 이거예요. 끝. 근데 지역에 따라 6두인 지역도 있어서 일단 4에서 6이라 써놨는데 1개월당 사두라고 기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박람회 폐당 공납. 공납은 쌀로 거둬라 이거 했었죠. 광해군 때 경기 지역에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실시해서 공납으로 걷지 말고 쌀로 걷고, 그리고 공인들이 필요한 거를 사와라. 이 공인들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인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쌀 1개월당 12두로. 오! 토지에 따라 걷다니, 이것도 중요해요. 토지에 따라 걷는 거예요. 토지에 따라. 그쵸? 1개월당 이런 게 다 토지에 따라 걷는 거겠죠. 그리고 역은 군역이 막 유역화되고 방군수포제로 1년에 2필씩 내고 군대를 안 갔죠. 모병제, 5군형 중요하죠. 훈련도감은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직업군인. 그래서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선조죠. 그리고 인어공주,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은 인조. 그리고 금수기, 금종이 뭐야? 금이영은 숙종.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은 월급을 줘야 되니까 군포를 1인당 2필씩 징수를 줬다. 근데 폐단이 심했다.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고 백성들한테 다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죠. 인징, 족징,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백골징포, 황구참정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폐단이 너무 심해지니까 균역법으로 영조가 실시했다. 그래서 군포 1인당 1필 50% 줄여줄게. 와, 축제인가? 그러면은 오군형들, 아니 우리 월급 절반이라고? 이모군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란 부분은 결작, 이제 이것도 토지에 따라서 1개월당 2두씩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는 뭐냐면은 돈이 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주고 포를 받아낸다. 그리고 어염선세는 이제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가는 품목, 생선, 소금, 선박 이런 것들에 세금을 붙여서 나머지 50%를 보충을 했다. 휴, 반란 일어날 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인조는 인조적으로 영원히 정했다. 1개월당 사두. 그쵸? 그리고 영조의 균형법. 영조는 되게 중요하죠. 뭐 이조전랑, 산림배제, 뭐 서원철폐, 청계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경제적 변화는 농업의 발달, 논농사, 이양법과 시비법, 비료 주는 방법. 이양법은 이제 직접 심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옮겨서 심는 거. 모판을 옮겨서 심죠. 이양법. 그래서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가능했다. 이제 봄에 땅이 놀 때 보리를 심어서 깨알같이 뽑아냈다. 왜? 시비법으로 토지가 비옥해지니까. 그리고 밭농사는 농종법, 일항에서 견종법 고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심는 게 농종법, 여기에 심는 게 견종법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바람에도 견고했다. 그래서 견고. 그리고 광작,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도 분화가 되죠. 분농들은 잘 살고 빈농들은 못 살고, 그래서 빈농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예 그냥 농사도 못 짓고 임노동자까지 전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돈이 되는 담배, 인삼, 채소, 면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분농과 임노동자로 계층이 분화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타조법, 비율제라 그랬죠. 병작 반수라고 하는데 소작농들, 남의 땅을 읽어주는 소작농들이 절반을 땅 주인, 지주한테 냈죠.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은 정액제로 바뀌면서 정해진 액수만 내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율제 타조법일 때는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엄청 착취할 수가 있어요. 야, 놀아? 일 안 해? 아, 더 빨리 하란 말이야? 이러면, 아이고, 막 이러는데 이제 도조법이 정액제가 되면서 너 놀아? 일 안 해? 이러면, 정해진 거 냈으면 됐지. 뭐 잔소리유. 시끄러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조선 전기에는 종속적 관계였다면 도주법으로 바뀌면서 계약적 관계로 바뀐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우는 방법은 타조도 줘 이렇게 타조도 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업의 발달은 이제 시전상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시전상인이 있었죠. 그리고 보찜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보부상. 보부상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일장 같은 데서 활동을 한다 했죠. 그래서 장이 열릴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부가 보부상들이랑 결탁을 해서 보부상들이 정부의 어떤 소통책, SNS 이런 역할을 했어요. 정부에서 야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 좀 전해 하면은 보부상들이 열심히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비둘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5일장들은 점차 발전을 하면서 3일장 그리고 상설시장까지 발전한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은 사사로운 상인이죠.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인. 그래서 중요한 의주만상은 중국이랑 그리고 동래 내상은 일본이랑 부산에서. 부산을 동래라고 하죠. 동래파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성의 송상이 여기 의주만상과 동래내상 사이에서 송방을 설치해서 중개무역을 해버렸다. 중개무역이 돈 된다고 했었죠. 유통업. 그리고 뭐 평양에 유상이 있었고 또 한성에는 한강, 경강 상인이 있었다. 시전 상인도 있었다. 한성의 종로, 운종가에 있었죠. 그리고 개시와 후시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 조선 후기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뭔지 몰라도. 좋죠. 그래서 허가받은 개시, 그리고 약간 암시장 같은 후시, 이런 느낌. 그리고 선상은 선박을 통해 거래. 뭐 경강상인들 중에 선상이 많이 있었겠죠. 강에서 거래하니까. 그리고 객주란 여각. 그래서 항구 주변에는 막 대여업도 하고 물품 막 여관 이런 거 하니까 여각 이런 게 있었고 객주는 선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박을 통해 거래하고 뭐 항구 주변에서 거래했다. 선박을 통해 하니까 어염선세 중에 선세를 냈었겠네. 그죠? 균역법 때 했죠. 그리고 경강상인이 있었고 청나라. 이거 잘못됐다. 의주만상이 청나라고 개성송상은 중개무역에 가까워요. 동래내상은 일본. 그죠? 의주만상만 보셔요. 그냥. 그래서 개시와 후시를 통해서 사상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화폐는 이제 숙종, 화폐왕 숙종이죠. 화폐왕 숙종. 상평통, 뭐 조선 후기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유통되는 모습, 고려의 건원중부라든가 해동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이 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지주나 대상인들이 돈을 짱 박아놔. 지금도 그렇죠. 부자들은 자기 집에 현금 다발을 막 짱 박아놓죠. 그래서 돈이 황된 거야. 전황. 그래서 돈이 부족해졌다. 돈이 부족해지니까 수요 공급 그래프에 의해서 물건 값이 싸지겠죠. 돈이 귀중해지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전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황. 물가 하락. 물가 상승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하락돼도 안 좋아요. 적당한 게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수공업은 이제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미리 돈을 대주는 선대제. 미리 돈이랑 재료랑 이런 거를 다 갖다 준 다음에 며칠 있다 와가지고 완성된 물건을 가져간다. 선대제. 그리고 광업은 엄청 활발해졌죠. 광물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광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CEO인 덕대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1651년에는 설점 수세제라는 게 있었다 했죠. 점포만 설치해주고 수세, 세금을 걷어갔다. 정부에서. 그게 광업 설점 수세제입니다. 그리고 잠체. 잠입해서 몰래 채굴을 해서 도망. 그런 잠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변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